중동전쟁 휴전협상 일정이 공식화됐습니다. 정부는 파키스탄의 수도에 부통령을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연방 우체국 계약과 관련된 뇌물 사건으로 한인 용의자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수주에 관련된 리베이트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패창갈 리조트가 프로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 LPGA 선수들도 참석해 대회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휴전 협상 일정이 공식화됐습니다.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벤스 부통령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첫 종전협상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상에는 벤스 부통령, 트럼프 마사위 쿠슈너, 또 위트코프 특사 등이 나섭니다. The more that they're willing to give us, I think the more they're going to get things out of this negotiation. 여러 쟁점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은 실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비공개적으로 해협으로 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또 다른 쟁점인 이란 농축 우라늄에 대해선 백악관은 대통령과 협상단의 최우선 순위라며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에 인계할 의사를 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술 더해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넘기지 않으면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Or if we have to do something else ourselves, like we did in Midnight Hammer or something like that, we reserve that opportunity. 백악관은 휴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중국 고위층 사이 대화가 있었다 밝히며 중국도 관여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시험대에 올랐고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기간 미국에 등을 돌렸다며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처럼 휴전은 공식화됐지만 휴전 첫날부터 분위기는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란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도심 빌딩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가스 폭발 우려 때문에 소방관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을 이유로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을 맹폭했습니다. 빌딩이 밀집한 도심을 폭격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도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50여 대가 10분 만에 폭탄 160발을 퍼붓는 등 개전 이후 최대 규모로 공습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최소 112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직 달성할 목표가 남았다며 이란과의 전쟁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כי אנחנו ערוכים לחזור ללחימה בכל רגע שיידרש. האצבע על ההדק.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폐쇄돼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급격히 회항하고 있다고 이란 국영 TV가 보도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걸프 지역과 이란 섬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로 주목받은 사우디의 동서횡단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란 남부 라반섬에 있는 정유시설이 적의 공격을 받았고 인근 시리섬에서도 추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일시 휴전을 중재했던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휴전 위반 사례들이 보고됐다며 모든 당사국의 합의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USPS 계약을 둘러싼 거액의 뇌물 사건이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4명이 연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텍사스 북부지검은 연방우정국 USPS 계약과 관련해 뇌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52세 제커라이어 E에게 징역 42개월, 51세 노태령 씨에게 30개월, 51세 윤한진 씨에게 24개월, 48세 윤홍진 씨에게 3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차량 2대와 현금 3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USPS 소속 직원이었던 노태령 씨와 전직 네트워크 애널리스트였던 제커라이어 E 씨가 트럭 운송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15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고 트럭 운송업체들이 연방우정국으로부터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살인 혐의로 수배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스는 어제 스태니슬로스 카운티 패터슨 인근에서 살인 사건과 연루된 갱단 조직원 카를로스 이반 멘도사 에르난데스를 체포하려던 중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요원들이 용의 차량을 멈춰 세우자 용의자가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며 요원들이 자신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투입돼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헌정사상 최초의 개헌 재외국민투표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헌법을 바꾸는 개헌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 신고와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헌이 확정되면 해외에 사는 한인들도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이미 출국해 있는 유권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 자체가 없는 장기 해외 거주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와 신청 마감은 이달 27일까지며 재외선거 홈페이지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개헌안을 공고했으며 국회 의결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개헌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87명입니다. 만약 5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도 함께 치러집니다. 단 해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방선거 투표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패창가 리조트가 LPGA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프로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인 선수들도 참여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PGA 선수들과 골프 팬들이 패창가 리조트의 골프 코스 저니엣 패창가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프로암 대회가 열린 것인데 이 대회는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했습니다. LPGA professionals here to enjoy our great course and this beautiful day. We're very excited once again to host this event. 대회가 개최된 저니엣 패창가 골프 코스는 다양한 난이도 때문에 LPGA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고도가 있다 보니까
거리가 좀 더 멀리 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리 계산을 좀 더 잘 해야 하고요. 아무래도 좀 탁 트인 전망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공이 좀 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타겟점을 딱 정확하게 잡고 선수들은 프로암 대회는 골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의 참여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추어 분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아마추어 분들의 구충이나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아마추어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드리고 그런 시간이 있는 게 되게 좋고요. 이날 대회에는 배우 등 유명인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Welcome to Pechanga, the amazing Pro-Am. Today is going to be a lot of fun. Very exciting. 페창가 리조트는 대회가 열린 저니엣 페창가 골프 코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에는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가 오고요. 5월에는 정지선 셰프가 오셔서 특별한 요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페창가 프로암은 18홀 스크램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서 토너먼트 2명, 롱기스트와 퍼팅 각각 1명, 홀인원 1명 등 수상자들이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창가 리조트가 주관한 2026 프로암 대회에는 25명의 LPGA 선수들을 포함해 일반인 1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테메큘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남부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지역 물류 창고 화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창고 직원 1명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온타리오 경찰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는 하이랜드 거주자인 올해 29살 샤멜 압둘 카림으로 중범 방화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킴벌리 클라크 물류 창고는 휴지와 페이퍼 타올이 보관된 곳으로 120만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도시의 블락으로 환산하면 11개 블락 사이즈로 불길과 연기는 수마일 밖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방화 용의자 샤멜 압둘 카림은 회사의 물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리우 올림픽이 열렸던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의 올림픽 파크 벨로드룸 경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오늘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내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60여 명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길은 건물의 섬유 재질 지붕 일부만 태운 채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올림픽 박물관 등 주요 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인명피해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기장은 2016년 리우 올림픽 사이클 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지난 2017년에도 하늘에 띄운 풍등이 지붕에 떨어져 2차례나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USC 전직 한인 교수 데이비드 강 씨와 이 한인 학생이 관련된 USC와의 소송이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SC 학생 매체 모닝 트로저는 지난 6일 이번 합의로 USC는 배심원단 앞에서 진행될 공개 재판을 피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심 재판이 예정됐던 소송은 USC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데이빗 강 씨의 연구 조교 김규리 씨가 지난 2024년 8월 제기한 소송으로 김규리 씨는 소장에서 강 씨가 반복적으로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USC 대학 역시 자신의 문제 제기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USC 측은 김규리 씨가 제기한 3건의 성추행 소송에 휘말려 있던 데이빗 강 씨는 지난 3월 고용 계약 종료로 교수직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USC 측은 모닝 트로전의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판매된 바카보 생산 빵 제품들이 대규모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식품 제조사 바카보가 생산해 유통한 포카치아를 비롯한 다양한 빵 제품들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내부에서 금속 파편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원재료 공급업체가 제공한 로스티드 토마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등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폭등세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탄력받은 뒤 상승분의 13%가량을 반납한 채 마감했는데요. 그럼에도 지난주 화요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마감 직전 속보로 전해졌던 2주간의 휴전 협상안이 현실화되며 폭락한 국제유가는 강력한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대규모 패닉 바잉을 유입했습니다. 특히 2주째 반등을 주도하며 6일 연속 상승하는 데 성공한 내스닥은 지난 3월 30일 저점 대비 10.2%까지 폭등한 지점까지 오르며 회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개장 초 3대 지수가 나란히 4주 최고치로 도달한 뒤 막판에 상승폭을 줄이며 밀렸지만 내일과 모레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GDP와 CPI를 앞두고 어제 주춤했던 분위기는 딱히 영향받지 않고 개장 내내 고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거침없는 랠리 모드 속에서 불붙은 매수 심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극된 상태를 이어갔는데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전해진 속보들이 다소 혼란을 야기했지만 패닉 바잉의 기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공포지수 역시 18%가량 급락한 상태를 유지하며 안도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